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도 정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모양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모양이 뭐냐 하면요. 이런 모양이었죠. 자, 흙이 소목에 대해서 한 칸 높은 걸침을 했을 때, 백이 두 칸 높은 협공을 합니다. 이것을 요도정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흙이 무수한 응수가 있지만 우선 가장 일반적인 대처법인 이렇게 눈목자로 씌우는 변화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잠깐 보면 여기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끝이 받고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는 빈상각으로 막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뻗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이 빈상각으로 막는 수나 아니면 뻗는 수는 이 변칙의 느낌이 있습니다. 정수는 아니에요. 뭔가 변칙의 느낌이 있고, 이 모양에서 정수를 찾는다면 역시 이렇게 뛰는 수, 이 수가 정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만약 이렇게 써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하나 젖혀두고 백은 이쪽으로 젖혀갑니다. 자, 흙이 나와서 끊을 때, 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백이 이쪽을 밀어가는 것을 공부했어요. 이쪽으로 밀어갈 때 흙으로서 두 가지 방법을 공부했죠. 즉 뒤쪽으로 2단 젖히는 변화, 그리고 변쪽에서 이렇게 젖혀가는 변화, 이 두 가지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이 변화는 나중에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 하면 백이 이쪽으로 밀어올 때입니다. 네, 이쪽으로 밀어올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로 여기에 대한 변화도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해로 이렇게 밀어오는 수에 대해서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때는 바로 제가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바로 젖혀가는 변화가 가장 알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젖혀가면 백으로서는 다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백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못 버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버티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현재 이 축관계가 있죠. 지금은 축관계도 아니죠. 지금 잡으려고 여기 두면 장문이네요. 축관계도 아니고,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흙은 여기를 둬야 됩니다. 당장 장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때 백은 다르게 둘 수가 없죠. 다르게 두면 백이 응수하는 순간 이렇게 막아서 백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밀고 나가야 되겠죠. 밀고 나가고 흙은 넉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어야 되고, 자, 변화가 어떻게 되나 보시죠. 흙은 맞게 되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놓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떠냐? 이 결과가 흙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근처에 이렇게 돌아나 놓는 것도 이 끊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끊는 수를 백이 받아야 되죠. 어딘가 받아야 되고, 상변도 이렇게 젖혀두면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이 껴붙이는 수가 사라지죠. 그 백이 이렇게 끊는 수는 지금 당장은 잘 안 되죠. 뻗어서 특별한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모양이 된다면 이 모양은 물론 귀에 백실리가 좋긴 하지만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이 모양은 이 넉점을 잡은 흙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우변에 3년승 정도 해두면 굉장히 흙의 세력이 돋보이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자, 이 모양을 보시면 백이 이렇게 미는 수는 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면 자,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에서는 역시 백이 이쪽을 밀고 가야지 이렇게 미는 수는 바로 2단 젖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처럼 가장 알기 쉬운 변화를 흙이 택한다 하더라도 백이 뭐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백이 밀어오는 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변화는 뭐냐? 백이 여기 상변에서요. 먼저 치고 미는 변화는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단수를 보류한 채 백이 바로 밀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가면 흑은 백이 뜨지 않은 자리를 당연히 둬야 되겠죠. 왜 여기를 단수 치지 않았나 하고 일단 여기를 빠집니다. 빠지면 백은 여기 단수 치고, 네, 이렇게 혹으로 좀 탄력 있게 받겠죠. 그럼 여기를 하나 선수해 두고, 자, 여기를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백은 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질 때 흑은 네, 이걸 뻗게 됩니다. 자, 여기를 뻗게 되면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요걸 잘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는 수도 이렇게 하는 수를 좀 제시를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좀 지금보다 나이가 좀 아무래도 한참 그럴 때라서 그런지 좀 뭔가 좀 오바스러운 면이 좀 있었어요. 제가 강의했는 내용이. 지금 보니까 이것은 뻗어야 되는 모양 같아요. 흙이 이렇게 그냥. 그런데 그때 왜 젖히는 수를 이렇게 강조했나? 우선 제가 옛날에 했던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젖혀가면은 상대방이 끊어온다 이거죠. 끊어오면은 회돌이 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돌이를 차라고 했죠. 회돌이를 치고 따낼 때 단수 몰고 이렇게 뻗어가지고 여기에서 백은 잘 둬야 됩니다. 백이 다르게 두면요 흑한테 걸려들고 요런 정도 둬야 돼요. 백이. 백도 참 두기가 참 까다로운 장면인데 가만히 이렇게 마늘무로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좀 멋있게 두겠다고 뭔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은 이 건너부침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흑에게 더 세력을 조장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해야 됩니다. 행마를. 여기에서는 그저 이렇게 가만히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씌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씌우고 여기에서 뭐 이쪽을 이렇게 하든지 뭔가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는 왠지 흙이 뚜렷한 게 없습니다. 세력은 쌓았는데 뚜렷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이 모양이 뭔가 이 세력 쌓은 것이 힘을 좀 쓰려면 뭔가 이렇게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양은 뭔가 이렇게 버림돌 작전 나와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움직여 볼게요. 이런 자리는 선수죠.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선수라고 보고 막상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뛸 때 흙도 지금 단점에 좀 신경이 쓰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퉁퉁 뛰어나가면 이해로 흙 모양도 좀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어 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상변의 실리가 크죠, 백이. 그래서 이 모양은 좀 이 저하기가 최소한도로 백이 아니고 흙 모양이 좀 뭔가 강대하게 돼 있어야 이걸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특수한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지금 같은 장면이라면 오히려 흙이 실속이 없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젖히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바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왜 젖히라고 했나 하면요. 자, 이걸 뻗고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해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를 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자 여기는 하나 단수 몰고 놓을 때 이 꼬부림입니다. 이 꼬부림이 천금의 꼬부림이죠.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흙이 먼저 꼬부리게 되고 자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받을 때 이렇게 나를자로 갑니다. 자 이렇게 흙이 나를자로 달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있어요.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거는 잘 안 돼요. 흙이 사는 모양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치중을 당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도 붙여가면 귀하고 수상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이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백이 말이죠. 이렇게 빈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두느냐? 그것은 바로 꽉 맞겠다는 뜻입니다. 자, 끊어야 되는데 흑의 의도는 패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이때 이 뻗는 수를 패감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모양으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모양상으로는. 그렇죠?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따내고, 자, 다른데 지금 백이 패감을 쓸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데 이 모양은요,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바로 패를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바로 패를 걸어도 저기를 패감으로 썼어요. 자, 먹어야 되죠.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따내면서 단수되니까 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따낼 때 패감도 지금 흑이 이기죠. 패를 다른 데 두면 안 받고 불청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는 방법보다요, 더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흑이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모양을요, 이것을 패를 하지 않고 그냥 놔놓는 게 더 재밌어요. 요렇게 될 때 어딜 두느냐? 우선 우상기에 하나 이렇게 못질을 합니다. 예, 딱 못질을 하고 백이 따내면 다시 여기를 한 번 더 갑니다. 아직도 찝찝하죠. 아직도 찝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었네요. 예, 죽었네요. 지금은 백이 뭔가 다른 데 둔다 하더라도 따내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네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은 당장 그건 안 되네요. 그렇다면 이 모양이, 자, 이걸 뻗을 때 그래도요, 흑이 이렇게 두고 싶네요. 예, 이렇게 두고 따낼 때 이쪽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 이 모양은 아무래도 흑 쪽이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패에 좀 더 압박을 주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빠질 때 요걸 하나 끊어두고 그 다음에 패도 하지 않고 계속 여기 단청을 부리면 따내고, 여기를 두면 이제는 끊어놓은 점 때문에 결국 여기를 둬야 되죠. 아까하고는 한 수 차이 나네요. 하나 끊어놓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두고 나서 계속 여기를 간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귀를 죽여도 계속 큰 자리를 흑이 두었기 때문에 이건 백이 망했습니다. 이 모양은. 그렇죠. 백이 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이 바로 이렇게 패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큰 자리 오히려 죽이는 게 더 재밌는 작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백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달리는 시점에서 백이 어딜 두느냐 하면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은 수입니다. 이 모양에서 백이. 이 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를 만약에 흑이 뻗어준다면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를 이어야 되죠. 이을 때 이렇게 붙여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전에도 뭐 한 번씩 나왔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흑이 상당히 괴로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흑이 이렇게 두는 수는 잘 안 되고요.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두어서 백이 끊으면 패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모양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 백이 흑이 그냥 치받으면은 백이 바로 치받아서 흑이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패도 아니고 흑이 그냥 잡혀서 흑이 안 되겠죠. 이것은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백이 깨붙여 올 때 먼저 귀 쪽에서 하나 끊어두고, 여기 수순입니다. 귀 쪽에서 하나 끊어두고 잡을 때 그 다음에 치받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치받는 것은 먼저 끊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선수가 되죠. 따낼 때 여기를 젖혀서 환격으로 되기 때문에 백이
예, 안 됩니다. 이건 백이 망했죠. 그래서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백도의 껴붙이는 수가 예, 아주 날카로운 수지만 흑도 끊는 수가 백의 예봉을 잘 피한 좋은 응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받고 그치 받을 때 패를 하는 거죠. 흑이 먼저 끊어 놓는 수가 약간 악수성이 있으니까 백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백이 안 좋아요. 이렇게 두면 따내고 아까 똑같죠. 이걸 두고 놓고 따내고 뻗을 때 바로 패를 해도 되지만 예, 오히려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더 재밌는 착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흑이 예, 성공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흑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 타이젠 대국에서도 많이 나오죠. 변칙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은 흑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자, 그래 뻗을 때 분명히 백이 요걸 참 먼저 막아두고요. 자, 이렇게 할 때 그냥 뻗으면 뻗을 때 백이 그냥 끊어오면 이것은 이 꼬분이 있는 것이 워낙 천금의 자리여서 흑이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흑이 좋다고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백이 여기를 또 올 때 문제죠. 이렇게요. 자, 여기에 대한 변화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뻗어주면 이제 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와 차이가 납니다.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여기를 두죠. 똑같이 여기를 가고 패가 되는데요. 이건 중앙에 뭔가 쓸 수 있는 흑이 패감이 없어요. 아까와 다르죠. 그림이 다릅니다. 먼저 백이 밀어뒀느냐 흑이 꼬부려뒀느냐 그 차이는 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흑이 여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두느냐 백이 먼저 밀어오면은 이 경우에는 호구를 칩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고요. 여기 잘 보시죠. 백이 여기를 젖혀오면은 흑은 이쪽을 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인데요. 백이 잘 보시죠. 2단을 젖혀오면 여기에서 2단을 젖혀오면 여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좀 실수하기 쉬운데 저도 예전에 이 모양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모양을 깜빡했는데 이건 바로 못 두죠. 바로 못 둡니다. 참. 이 바로 2단 젖혀오면은 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씌워도 따내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백이. 이것은 안 되는데 문제는 백은 요걸 먼저 하죠. 그러니까 이 악수 교환을 해두고 나서 2단 젖히겠죠. 네, 이때 흑이 잘 둬야 돼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 대구 가다가 깜빡해가지고 영 말도 안 되게 둬버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뭔가 이 돌에 신경이 쓰여가요.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여기를 두고 뭔가 이렇게 둬야 되죠. 네, 이거 다 두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거 안 두고 못 백이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것은 백도 두텁죠. 두터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이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빠지는 수는 백이 막아올 때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아예 더 과감하게 젖히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끊어와도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런 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맛보기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로 상변하고 이렇게 잡자고 덤벼도 좀 만만치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퍽이 어떻게 두느냐 하면요. 여기를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수도 안 돼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요걸 단수 치고 놓을 때 여기를 단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백이 갈등이에요. 여기서 백이 갈등입니다. 피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백도 상당히 부담이 크죠. 패질수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앙도 거들라고 기회도 문제가 생겨요. 흑은 져봤자 별 부담도 없습니다. 그 백이 패를 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 모양이. 그리고 빠지고 싶지만 빠지는 수는 어떤 또 맛이 나쁘고 고약하냐 하면요. 요 끊을 때 기분 나빠요.
끊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이걸 이어버리면 오히려 백이 예, 잡혔습니다. 이 모양. 잡혔죠. 백이 잡혔습니다. 자충이 되어가지고 백이 어느 쪽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고민입니다. 백으로서는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이 두 점을 따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점을 따내면 두 점을 따내는 수는 흙이 물론 좌변에 이런 데 하나 두겠습니다. 이거는 안 뜨면요. 뭔가 다른 데 두었다 치면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게 또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띄워두는데 문제는요. 상변이 맛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흙이 죽어 있는 게 아니죠. 또 무엇이냐. 좀 뭐 다른 데 두었다 치고 백이. 그 나중에 이런 끝내기 맛이 있죠. 이 끝내기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걸 먹어야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귀가 또 떨어지죠. 이렇게. 나중에 또 이런 흙에게 좋은 끝내기 맛이 또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을 백이 투자를 했는데도 예, 별게 없죠. 전혀 실속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요. 이렇게 처리하는 수가 가장 흙이 부드럽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백이 흙이 호구를 치고요. 백이 밀어올 때. 이게 가장 변칙적인 수법인데요. 백이 밀어올 때는 흙은 호구를 치고 젖히면 예, 요렇게 젖히고 그 다음에 백이 바로 젖히는 수는 안 되죠. 이걸 해오니까 안 되니까 백은 여기를 씌워야 됩니다. 이렇게 씌우고 이제 젖히는 수를 노릴 텐데요. 이렇게 할 때 예, 받아두고 계속 여기를 젖혀올 때 단수 몰고 이렇게 변신하는 수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뻗으면 어떻게 되느냐. 뻗는 수는 호구를 치고 살아둡니다. 이렇게. 그러면 백이 이렇게 장문을 쳐서 먹어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귀가 크게 들어가죠. 네, 귀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두면 흙실리가 이것은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잘 안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 자,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 결론은 역시 백이 이 뻗는 수는 변칙수단이다 이거죠. 이 수가 좋다면 실전에서 자주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역시 이 뻗는 수는 변칙수단이다 라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일단 젖혀두고 정리를 해보자면 놓을 때 끊게 되면 예, 여기에서 백이 어떤 식으로 둬도 좋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거 하고 미는 변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밀어갈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치고 죄송합니다. 요걸 하나 쳐두고 백이 밀어갈 때는 앞전에 2단 젖혀서 평범하게 두어도 백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이 단수를 생략한 채 먼저 밀어가는 수는 방금처럼 이렇게 빠져가지고 쭉 결과를 보니까 백에게 좋은 결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보자면 뭐냐면 역시 이런 변칙수는 제대로 응징을 당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은 백도 시도를 뭐 전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완전 망하는 모양은 아니고 약간 좀 당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제대로 못 두면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고수바둑에서는 이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걸려들지는 않겠죠. 고수바둑에서는. 자, 그래서 자 여기 뻗는 변화는 이제 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뛰는 변화로 갈게요. 한 칸 뛰는 변화로 가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평범해 보이지만 이 수순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양은 반드시 귀 쪽을 먼저 젖히고 연결할 때
중앙을 밀어야 됩니다. 요 수순을 잘 하셔야 돼요. 요 수순을 잠깐 헷갈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중앙을 먼저 밀어두고 귀 쪽을 젖혀가면 이제는 흙이 수순이 바뀌어 가지고 백이 있지를 않고요. 백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두느냐? 백은 여기에서는 아래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백이요. 그러면 흙이 여기를 호구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요, 보니까 이렇게 막는 분이 계시던데, 이 모양은 다릅니다. 그 쌍립되어 있는 모양.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자, 보시죠. 이거 다른 정석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두시는 분이 있던데, 이것은, 뭐 일단 한 개는 끊어두고요. 그냥 여기 붙이면, 이건 뭐 폐도 아닙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죠. 흙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립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아니고 백이 귀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잡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흙은 호구로 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걸 하나 두고 이 자리는 뻗어야 되죠. 근거에 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뻗어두면 백이 요 정도까지 벌리는 것이 가장 타이트합니다. 네, 이렇게 벌리는 수가 제일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면 또 위험해요. 요 정도 하면 나중에 이런 거 온다 하더라도 젖혀서 받으면 큰 맛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깨 짚어 온다 하더라도 여기를 가만히 밀면 차단하기 어렵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요, 흙이 뭐가 기분 나쁘냐 하면 여기서 이런 자리는 둘 수 없잖아요. 흙이. 그래서 흙이 보통 손 빼고 이제 다른 자리로 가게 되는데 뭔가 다른 자리 두었다 보고 적당한 시점에서 백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요. 받을 때 이렇게 오는 수가 아주 흙으로서 기분 나쁩니다. 여기로 오면 이런 식으로 받을 때 계속 흙이 지금 아직 완전히 살아있는 모양은 아니죠. 계속 확실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둬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모양은 흙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정석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포인트를 보자면 반드시 이 귀 쪽을 먼저 젖히고 받을 때 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요 제 카페에 질문을 제가 질문에 답변도 되네요. 제 카페에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동안 너무 일에 좀 치인을 하고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요. 요 모양의 질문이 뭐냐 하면 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백이 받는 거로 알고 있지만 백이 여기를 받아주지 않고 바로 끊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로 만만치 않더라. 자, 이것은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단수 치고요. 여기를 두게 됩니다. 백은 여기 이렇게 입구자를 둬야 되겠죠. 자, 받고 호구 칩니다. 저기까지는 이제 거의 외골 수순이 되는데요. 또 밀게 되겠죠. 여기서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밀고 나올 때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요, 무심결에 그냥 뻗죠. 그죠? 무심결에 그냥 뻗으면 백이 여기를 두게 돼요. 이 자리 막으면 젖혔을 때 이건 이해로 수상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백쪽이 좋은 모양이 되겠죠. 그렇다고 흙이 뭔가 여기를 두가 수를 늘리면 백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모양은 이해로 좀 뚜렷한 게 없어요. 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백이 여기를 딱 밀을 때 요거는 밀어야 되죠. 지금 요 자리까지는 백이 하나 밀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다르게 두면 이건 막혔을 때 이거는 만만치 않죠. 수상전이.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는 요까지는 하나 밀어둘 필요가 있는데요. 요때 받지 말고 흙이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재밌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백은 여기를 젖히고 이어서 리듬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늘리자고 이렇게 두면 이제는 바로 여기를 한칸 펄짝 뛸 수가 있죠. 귀를 선수했기 때문에 당장 한 수로 바로 펄짝 뛰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바로 못 뛰죠. 이거 끊어갈 때 두 점에 자충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백이 이렇게 한 칸 뛰어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귀 쪽에 뭔가를 주문을 걸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백은 이수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귀를 뭔가 살려고 자꾸 뭔가 이렇게 두지 말고요. 그냥 여기를 막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젖혀야 되는데, 이때 이 자리를 이렇게 뻗어두면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수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면 백은 귀를 잡고도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요, 뭔가 또 다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또 손을 빼면 빠질 때 이 모양은 백이 잡힙니다. 흙이 빠지는 수로 잡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은 이 젖히는 수까지 선수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 다 놓고 따먹기 때문에 별게 없죠. 그래서 이 모양은 백의 실리보다는 흑세력 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처리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죠. 자, 이걸 밀 때 끊는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밀어올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끊는 수는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자, 요렇게 하고 여기서 자꾸 뻗으면 안 됩니다. 뻗는 수를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 맞고요. 당장 뭔가 이렇게 뚜렷한 행마가 안 나오죠. 백이 뚜렷한 행마가 안 나오니까 귀에 이렇게 뭔가 리듬을 고여야 되는데, 이때 과감하게 여기를 막는다는 뜻이죠. 자, 백은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때 딱 이 자리를 뻗어두면 이 모양은 백의 실리보다는 흑세력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끊는 수는 역시 백이 무리한 행마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밀어올 때 백은 여기를 받는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부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프로 기사들이 여기서 많은 실전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론 여기서 가장 알기 쉽게 뚫려면 흙은 여기를 두면 됩니다. 호구 치는 수. 이렇게 호구 치면은 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즉 여기를 가장 탄탄하게 뚫려면 여기까지 벌리면 돼요. 이렇게 A 자리에 벌리는 수가 있고요. 좀 더 과감하게 두고 싶다. 약간 좀 저는 이렇게 두기는 좀 무서운데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B 자리에. 그런데 이것은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네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둘 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 두르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그 무대포 무대포 전법으로 두는 사람이 나는 더 겁나더라. 자, 이럴 때 무슨 뚜렷한 대책이 있느냐? 그렇죠. 이거 예로 잡으려고 하려고 하면 뭔가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젖혀오죠. 그럼 뭔가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해로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한번 끊어볼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끊으면 단수 치고, 놓으면 요거 단수 몰고 여기 두고 또 여기로 갑니다. 만만찮죠. 막으면 가만히 이어서. 자, 이런데 뭐 못하죠. 여기 단점 때문에 이해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빠지면 이 모양 끊어갈 때 상당히 복잡하죠. 자, 마구 막 이래 또 오는 것 같은데 이해로 백도 뚜렷한 대책이 잘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자, 이렇게 백은요 이렇게까지 벌렸을 때는 차라리 그런 게 무서우면 처음부터 여기 벌리는 게 맞죠. 그러나 이렇게 벌리는 수는 너무 좁죠.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흙이 여기 왔을 때 이래 벌려두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요. 근데 치중 들어올 때 오히려 더 신경 쓰입니다. 오히려 좁게 벌리는 것이 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돌은 여기까지 벌려야 돼요. 벌리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면 당장 하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죠? 직접적으로 부닥치니까 오히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길 두시라는 거예요. 이 꼬부리는 거. 이것을 미리 해두면 손해죠. 분명히 미리 하면 흙에게 뭔가 이런 점을 당한다든지 해서 미리 하면 손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받고 여기를 하나 먹어버리면 이건 흙이 안 되죠. 안 됩니다. 흙이.
이 모양은 흙이 안 돼요. 계속 한번 또 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래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까와 다릅니다. 쉬워가지고 다 보태줬죠. 잘 안 돼요. 막상 막 해봐도 벽이 막 이렇게 막아버리면 오히려 흙이 더 이것은 피곤합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여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상변에서 흙이 큰 악수를 하나 뒀기 때문에 이 모양은 벽이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래서 끊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흙이 무슨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벽이 유리하죠. 그래서 미리 안 해놨다 뿐이지 이렇게 올 때는 탁 지금 꼬부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를 둬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 때 상변을 받지 않고요. 여기서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모양에서 갑자기 성급하게 이렇게 젖히는 수는 안 돼요. 이걸 이어두면 결국은 여기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는 벽이 좋지 않습니다. 세력도 아니고 좀 어중간하죠. 얇은 모양이죠. 벽이. 벽이 이렇게 뚫리고 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손을 빼면 끊어야 됩니다. 여기를 끊고 단수 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요걸 하나 빠지고요. 놓을 때 끊고 놓을 때 요때 중요합니다. 요때 잘 둬야 돼요. 요때 어떻게 두느냐 하면 요렇게 둡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요. 다시는 못하죠. 이건 안 됩니다. 다시는 못하고 거기 뻗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걸 잇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으면 잡을 수밖에 없죠. 이때 이렇게 장문을 쳐둡니다. 이렇게. 자, 이 모양 한번 보시죠. 굉장히 두텁죠. 벽이. 그럼 이걸 둬야 되는데 보시죠. 이런 자리는 다 결국은 벽이 듣는다고 보면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자, 모양 한번 보시죠. 굉장히 이 벽의 세력이 전체 모양을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요령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 요령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오히려 도로는 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쥐도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두고 쫓아라 하듯이 이 쥐가 들이댔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쥐를 잡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쥐에게 물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식으로 싹 비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두면 끊는 요령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 이렇게 할 때 장문을 쳐두면 이건 상변에 둔다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모양이 아니죠. 이렇게 중원이 철통같이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지면요. 뒤에 바둑 벽이 맘 놓고 막 그냥 둘 수가 있는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좀 엷은 모양이 돼요. 지금 이렇게 두면 상변에 아예 손 빼고 이렇게 하변을 모양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뭐 벽이 어떤 식으로 두든지 그것은 뭐 한판입니다만은 벽이 어떻게 봐도 불리할 그런 모양은 아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평범하게 흙이 호구를 칠 때는 벽의 대형은 이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 가끔 아주 특수하게 막 이렇게 많이 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바둑 두면서 저는 항상 여기까지는 벌렸어요. 여기까지 벌렸는데 여기까지 벌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어디가 흙이 손을 빼면 뭔가 딴 데 뒀다 치면 여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다져가겠다는 뜻입니다. 벽이. 다져가겠다는 뜻인데 이 모양도 좀 뭔가 불안한 것이 이런데 뭔가 흙이 들어올 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뒤가 이건 잘 안 보이니까 이쪽은 좀 저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벌리는 수는 뭐 넘어갈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흙이 축관계가 유리할 때는 빠지는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변화를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져오면은 그냥 다른 자리 두면요. 만약에 상변에 그냥 벌리면 후수라도 가만히 호구 쳐두면 이것은요. 워낙 이 모양, 흙 모양이 단단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하나 손을 하나 더 들여야 되죠. 지금 다른 데 두면요. 이제는 뭔가 딴 데 뒀다 치고 이렇게 해서 모양의 틀을 딱 잡으면요. 이것은 이제 마무리 빠져나가도
이 좌상기가 흙이 튼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흙이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벌써 이런 모양이 되면 백이 약간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백이 뭔가 뭐 눈목자로 지키든지 못 걸치게 뭔가 이렇게 하나 둔다고 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려놨다 봅시다. 전체적으로 백의 모양이 좀 엷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흙은 단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호구 쳐주게 해주기는 싫다는 뜻입니다. 백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축관계 없이 많이 끊어가죠. 그죠? 네, 축관계 없이. 흙에게 호구를 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백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단수 몰고, 놓고,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서, 네, 요렇게 오죠. 자, 요렇게 올 때, 단수 치고, 놓을 때 막는. 예, 이 변화를 많이 공부를 하셨죠. 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해두고,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요, 예, 우리가 바둑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바둑 공부할 때는 정수부터 먼저 공부할까요? 아니면 변칙수부터 먼저 공부를 할까요? 정석 과정에서. 정석을 공부할 때 내가 정수를 공부하느냐 아니면 변칙을 공부하느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정석 공부하실 때는요, 변칙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변칙으로 올 때 이러한 결과로 변칙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정수가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순서에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칙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칙은 무엇이냐? 흙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마늘모를 했죠. 마늘모를 할 때 흙이 이쪽을 단수 치지 않고요. 변칙은 여기를 단수 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놓을 때 있는 수입니다. 단수 쳐야 되잖아요. 빠집니다. 이게 변칙수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예. 이런 수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기억도 나네요. 이렇게 두는 거. 자, 이걸 이렇게 두면 백은 여기를 단수 몰고, 자, 요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변칙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죠? 다른 수는 없죠. 분명히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둡니다. 백이. 자, 이렇게 둘 때가 이제 문제죠. 그러면 여기를 붙이고, 자, 어떻게 되나 보시죠. 따내고 놓고 놓을 때 흙이 여기를 하나 먹여쳐 볼까요? 예, 먹여쳐도 되겠네요. 그냥 먹여치고 쪼으면 단수 몰고, 자, 이걸 두겠다는 겁니다. 따내야 되죠. 막습니다. 자, 그러면 흙이 먼저 따내니까 백이 패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백이 패를 한번 걸었다. 따냈습니다. 자, 패감을 어딘가 한번 놔 볼까요? 뭐 이런 데 하나 두었다. 따냈습니다. 자, 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무엇이냐면, 물론 백이 우하기에 두 번 연타해서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만은, 흙은 상변에 이제 돌이 갑니다. 자, 굉장히 백이, 물론 백이 잡힌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백이 시달리면서 흙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흙 모양을 보세요. 이 만패불측하고 나면요, 항상 모양이 튼튼해집니다. 금성철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상태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자, 분명히 흙이 변칙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때. 자,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할 때 흙이 뻗을 때 백이 바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어디를 떠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여기를 떠라고 말씀드렸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흙이 뻗을 때 백이 요렇게 놓는 거, 이걸 아주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요렇게 빈상으로 놓는 수가 이해로 아주 까칠한 재밌는 수입니다. 요 수가. 예. 자, 그러면 이 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흙이 길을 이렇게 잡으러 오면요, 잡으러 오죠.
자, 왜 그 두 칸 띄어서 공격 안 하냐 하고 흙이 먼저 막아오면 여기를 하나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 하나 붙여야 됩니다. 수순이. 요걸 젖혀야 되죠. 지금 다른 수 없어요. 젖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를 또 씌어가면은 이 모양은 흙 5점이 잡혔습니다. 자, 이제 잡혔나 안 잡혔나 확인만 해볼까요? 자, 일단 그냥 여기를 막아가는 수는 요게 선수가 되어가지고 요건 죽었죠. 그냥. 예, 그냥 잡혔습니다. 그냥 잡혔는데 여기에서 자, 이거 잘 한번 보시죠. 여기 좀 수순이 예, 미묘합니다. 이걸 씌울 때 예, 그렇다면 직접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거를 구자를 붙이고 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은 가만히 요렇게 맞게 됩니다. 여기를 맞게 되고요. 그러면 흙은 다른 방법은 없고 일로 한번 단수 치면 예, 이것은 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연단수 모양이 되죠. 연단수 모양에 걸려서 예, 이것은 흙이 망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씌워갈 때 이번에는 똑같이 되었는데 이쪽을 단수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역시 예, 이렇게 대단수를 쳐서 따낼 때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변칙에 대한 예, 아주 강인한 응징은 이수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수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흙이 뭔가 다른 데 둬야 됩니다. 뭔가 이런 데나 예, 이런 데 흙이 둬야 된다는 뜻이 되죠. 자, 흙이 여기를 응수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둡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시죠. 그러면 이것이 다 이렇게 되고 예, 요렇게 될 때 요것도 하나 배기 하나 해둘까요? 네, 하나 선수를 해두고 나서 있게 되면 지금은 다릅니다. 이걸 둔다 하더라도 보시죠. 여기를 막아가면 결국은 이건 둔다 하더라도 따내고 놓으면 요거를 여기를 먼저 하죠. 요때 예, 바로 하면 안 되죠. 바로 하면 예, 바로 해도 뭐 지금 먼저 단수 패니까 백이 먼저 따는 게 상관없네요. 좀 더 확실하게 두죠. 이렇게 하고 예, 여기를 두면 따내도 따고 이 모양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것은 흙이 별로 안 좋아요. 결국 이걸 장문으로 쳐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얻어맞고요. 예, 그 다음에 상변의 백이 뭔가 흙이 뚫었다 보면 흙이 뭔가 뚫었다 보고 상변에 걸쳐가게 되면 이 모양은 예, 변에 얻은 흙 모양보다 예, 귀의 실리부터 해서 상변에 이루어지는 백 모양이 예, 훨씬 더 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흙이 이렇게 버텨도 큰 성과는 없을 거예요. 자, 다시 보면 결국 그 자충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백의 빈삼각은 예, 흙의 자충을 유도한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양은 흙이 이래 둔 것은 변칙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올 때 어떻게 예, 여기를 두고 자, 이거 올 때 하나 살짝 붙여두고 놓을 때 요렇게 해서 흙이 곤란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이제 결론을 보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빈삼각이 좋다는 거. 그렇다고 그냥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시옷수 잡히죠. 예, 바로 시옷수 잡힙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자,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할 때는 흙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두고 놓을 때 이렇게 막는다는 뜻이죠. 막고 들어가고 놓고 하나 끊어두고 놓고 많이 보신 수순이죠. 이것도 하나 두고 놓고 여기도 하나 두고 놓고 자, 여기에서요 이제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프로들이 이제 두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기사들이 이제 어떻게 두느냐 하면 이 모양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귀를 젖힙니다. 자, 프로기사들이 두는 모양부터 살펴봅니다. 이걸 젖히면 흙은 여기를 두고요. 놓고 이렇게 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뚫 때 백이 만약 백이요 여기에서
아주 고단수에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있는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것은요, 백의 의도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뚫는 수는, 이건 패가 되죠. 예, 한 수 늘어진 패 모양입니다. 이거 기분 나쁘죠? 예, 그냥 패가 된다는 것은, 예, 아직까지 초반이니까 백이 다른데 두 번 이렇게 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연타를 당하죠.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걸 이어돌라는 뜻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도 활용을 해가지고, 예, 이것이 좀 흙으로서는, 예, 여기서 좀 흙이 뚜기가 까다롭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요,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 하면,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밀로도 하고 이렇게 이을 때는 흙이, 예,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쪽을 뚫는 거죠. 요렇게 입구자로 가만히 입구자로 뚫는 수가 이해로, 예, 재밌습니다. 이제 충머리 서는 수도 없애고, 그러면 백은 여기를 두겠죠. 이렇게. 그러면 흙은 여기를 잇게 됩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자,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안 뚫을 수가 없죠. 백이 여기를 안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 이걸 잡고, 자, 백은 여기를 두게 됩니다. 이때 다시 재차 흙은 여기 한 수를 두게 됩니다. 이 모양은요, 또 다릅니다. 이 모양은 비록 흙이 후수지만 굉장히 두텁죠. 결국, 예, 뭔가 백이 다른 데 두었다 보고요. 딴 데 어딘가 두었다 보고, 결국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은요, 백의 귀의 실리보다 흙 세력이 더 마음에 들어요. 흙이 후수라 하더라도, 백은 모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흙 모양은 무한대로 뻗치고 있죠. 이 모양이. 예, 무한대로 뻗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결과는, 예, 흙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까지 두는 것은 너무 오바죠. 네, 이것은 오바고요. 자, 이렇게 흙이, 예, 두게 되면 백은 충머리를 이용하는 뭐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그죠? 뭐 여기 해놓고 나서, 예, 뭔가 충머리를 쓰는, 이건 좀 만만치 않고요. 예, 이렇게 보통 이 모양은 미리 이렇게 사진에 하나 걸쳐졌다 하든지 하면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이 충머리를 쓰는 그런 모양은 많이 나옵니다. 이 모양이 보면, 예, 이게 충머리가 되네요. 예, 받으면 축이 되니까. 그런데 이 모양도요, 축에 얽힌 모양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축에 얽힌 모양이, 자, 이렇게 될 때, 이쪽인가, 저도 오래돼서 좀 헷갈리네요. 이쪽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 하면, 예, 모양을 좀 가까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머니까 제가 오히려 헷갈리네요. 가깝게 놓고 한번 볼게요. 뭐 어떻게 보느냐면, 축은 여기 돌이 있다 보고,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있다 보고, 이때 있잖아요. 흙이 이렇게 옹수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예. 축머리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 모양이 아니군요. 이제 감 잡았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래 됐잖아요. 이쪽으로 걸칩니다. 이쪽으로. 예, 이렇게 걸치는 수가, 이렇게 할 때 응수를 잘못해가지고 흙이 예전에 기보 보면요, 구단 대국에서도, 예, 이렇게 올 때 잘못 응수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죠. 뭐냐 하면은, 이렇게 두는 수를 좀 묘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흙이. 백이 억지로 이렇게 충머리를 쏘면 그 다음에 여기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뻗어가지고, 예, 흙이 괜찮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두어서. 물론 이렇게 두면 흙이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이 모양은 뭐 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강하게 끊을 수도 있고. 흙이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 흙이 나를자로 둘 때는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있죠. 입구자. 이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나를자로 맞는 수가, 예, 안 되는 수로
판명이 됐을 겁니다. 요걸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좀 힘드니까 중앙으로 해가 한번 볼게요. 똑같으니까 여기를 하고 요렇게 하고 백이 요래 뚫 때 요게 왜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면 되죠. 막으면 자 보세요. 축이죠. 축이 돼요. 똑같이 가니까 똑같죠. 여기까지 모으면 계속 동령 반복이니까 우하기까지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 걸쳐올 때는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를 두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올 때 이런 정도가 가장 보통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정도로 해도 이 뭐 흑이 그렇게 나빠 보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저상기에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흑이.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은요, 백이 이 한 칸 높은 걸침을 해올 때 괜히 이 멋있게 둔다고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한 칸 받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한 칸 받는 것도 해볼게요. 중앙으로 다시 도를 옮겨서 자 이렇게 하고 한 칸 오면 요건 또 뭐냐면 들여다보는 수가 좀 기분 나쁘다는 거죠. 받아주면 보시죠. 딱 축이죠. 알맞게 딱 축으로 걸리면 똑같은 거니까 우하기까지 해보면 똑같죠. 그래서 자 모양이 이렇게 올 때는 약간 변칙의 냄새가 나는데 이때도 역시 괜히 멋있게 뚫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건 바로 그냥 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 때는 그죠? 가만히 이 단수를 치고 백이 이 양걸침을 해오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간다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보통이고요. 자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서 자 이게 참 복잡한데요. 이것이 이제 프로 기사들 모양에서도 많은 지금 이 모양들이 변천사가 좀 있죠. 이렇게 할 때 속임수도 한 가지 해볼까요? 속임수. 속임수는 뭐냐면 이렇게 두는 수 붙이는 거. 여기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오면 보세요. 이상하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두세요. 가만히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똑같죠. 이렇게 해서 막은 거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괜히 이것을 이게 뭐냐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다가 걸려듭니다. 이 호구치게 돼가지고 복잡한 모양입니다만 뭐가 만만치 않게 돼요. 그래서 자 이것은 주의를 좀 요하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이걸 두고 변칙수 한 가지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걸 두고 이걸 할 때 이거 하고 이걸 할 때 이걸 하고 여기에서요. 제가 변칙을 또 하나 놔볼게요. 이번에는 누가 변칙을 던지느냐 하면 백이 던지겠습니다. 앞전에는 흑이 변칙을 한번 던졌고요. 흑의 변칙은 이것이었죠. 이거요. 이렇게 둔 것이 흑의 변칙이라면 흑이 변칙을 한번 썼다면 이번에는 제가 백으로 한번 써볼게요. 백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필연인데 보통은 이걸 해두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끊지 않고요. 이걸 두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게 아주 변칙이죠.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입단대를 한번 나갔거든요. 입단대를 나가지고 지금은 프로기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프로기사도 되었고 타이틀 챔피언까지는 못했지만 도전자까지도 했는 프로기사인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한테 한번 썼어요. 예전에 이걸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모양이 제가 또 100이었고 그때 100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잘못 받았어요. 여기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빠진 거예요. 빠지는 순간 완전히 그것은 흑이 지옥입니다. 저한테 그때 한번 걸려들었죠. 왜 지옥이냐면 빠지면 이걸 끊게 됩니다. 그러면 뚫고 나와야 되죠. 그죠? 뚫고 나올 때 이걸 잊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앙이 잡히니까 뭐 밀고 나가든 마늘모로 하든 뭔가 떠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를 떴다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두느냐. 이걸 맞게 돼요. 왜 지옥인가 보세요. 놓고
놓고 따내면 뭐 별 거 없지 않느냐. 따내면 백이 뭐 이렇게 받아주면 잡아서 뭐 흙이 한 수 빠른데 무슨 지옥이냐 도대체. 그런데 왜 지옥이냐 하면요. 자, 지옥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백이 이 수가 있죠. 이 있는 수가 아니고 백이 여길 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 수가 지옥이에요. 자, 이 수로 오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패가 되어서 만패불천이죠. 백이. 예,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걸 다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젖혀야 됩니다. 여기서도요. 참 요거를 하나 나가야 되겠죠. 참. 요걸 나가두고 요렇게 둘 때, 그죠? 여기를 둘 때 흙이 여기를 젖혀야 됩니다. 자, 이때 왜 지옥이냐 하면 지옥이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렇다면 단수를 치면 다른 데 두기가 좀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 하면 딴 데 두면 다른 수가 선수가 되죠. 분명히. 그 다음에 바로 단수 들어가면 패가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흙이 한번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럼 나가면 되지. 뭐, 뭘 있느냐. 그러면, 나갔죠?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백이. 한 번 더 합니다. 역시, 나가야 되죠? 나가야 돼. 왜냐하면은, 이걸 따내면, 이건 해돌이에요. 해돌이로 걸려가지고 죽었죠. 그 흙은, 뭐 있나 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놓고 나서, 가만히, 여기를 따내면, 이걸 떠야 되죠. 여기를 단수 치고 들어가면 패가 걸리니까. 그죠? 자,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네 어떻습니까? 마치 축으로 못 나가는 모양인데 흙이 계속 나가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되었죠. 이거 망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 네. 이 빠지는 일선에 백이 빠지는 수가 아주 이 묘착입니다. 바둑계근에 이런 말이 있죠. 일선에 묘수 있다. 또 일선은 묘수의 보고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유도라는 수가 있어 가지고요. 괴롭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붙이는 수가요.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그깁니다. 들키면 장난이다가 아닙니다. 이건 바둑 세계는요. 들키면 장난 아니에요. 들키면 처절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두는 수에 대해서 흙이 응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겁니다. 예, 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져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때 입단 유망주인데 아무리 연구생이라 하더라도 잘 두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초반에 말입니다. 이렇게 당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바둑이라는 것이. 그래 바둑 세계가 참 무서운 거예요. 한 수 삐걱하면 평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한테도 실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에 잘못 응수를 해가지고 흙이 한번 망했던 그 기억도 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알고 보면 클러무스 달걀이에요. 왜냐? 젖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일회용 묘수예요. 젖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똑같이 해볼게요. 끊으면 끊기 전에 여기까지 해두고 갈게요. 그러면 좀 더 확실성. 이걸 두면 두고 놓으면 두고 있는다 하더라도 뭐 밀든지 하여튼 뭐 나갔다 치고 놓으면 따고요. 또 놓으면 또 땁니다. 자, 이거나 보시죠. 이거는 뭐 여기밖에 못 두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두겠죠. 이거 하나 활용해 두고 놓고 잡으면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모양 하나 보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공연이 중앙에 부스럼만 남아 있어요. 지금 백이.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회용 묘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빠지면 막강한 덕을 보는데 젖히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 세계는 역시 정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자, 백이 변칙으로 한번 해서 망한 모양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기에 대한 또 숨어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요도 정석
3편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